저렴한데 가품이나 불량품. 네. 그래서 이 상품의 유해성 논란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꾸준히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건강 문제로 번지게 된다면 또 유독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인천 본부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들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. 404개의 제품 가운데 24%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이 됐습니다.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,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온 건데요. 종류별로는 귀걸이가 가장 많았고요. 반지, 목걸이, 발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얼마 전에는 어린이용품에서도 기준치 대비 3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 혹시나 알리나 테무에서 어린이용품을 사셨다면 이거 관련해서 해당 품목이 있었는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상품의 안전성 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부분들이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 공산용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이슈에 지금 가장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이걸 그러니까 직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인증을 받아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된다. 근데 그 받지 않고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걸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들하고의 계속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세관도 분명히 제한적입니다. 아무리 그 첨단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샘플링을 조사를 하는데 되겠습니까?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플랫폼들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름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경고가 되고 경고 2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한다는 것을 확실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 플랫폼들이 이미 생기면 다시는 그 셀러하고 거래를 안 하겠죠. 또 다시는 들어오지만 아웃 시켜버리는 것들이죠.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. 그래 이런 거요. 제가 아까 불량품 샀잖아요. 그러면 어디에다가 딱 신고를 해서 아 그래 너 안 줘도 돼. 얘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누적해서 거기 제품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제로 피해 예방법이나 대처법이 뭐가 있습니까?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거래 피해는 또 해결이 어려운 편이어서 상품을 구입할 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. 지금까지. 저도 3월 9일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커피 용품을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물건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. 일단 이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 집에 안 오고 저희 집이 지금 서대문구인데 네. 마포구에 가 있어요. 그런데 거의 이게 근처까지 왔네. 근처까지 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, 문제는. 예. 그런데 이걸 관련해서 제가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. 자기는 보냈는데. 그럼 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겁니다. 지금 국내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요. 근데 이런 경우 쇼핑 플랫폼 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뭐 주문 확인서라거나 아니면 제품 광고 이런 화면 등 증빙 자료를 갖추고 이쪽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뭐 또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.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원 간의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이런 계획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중고거래 또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런 네. 측면도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이제 당근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네.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당근 찾은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.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887만 명이고 테무가 829만 명이니까 뭐 훨씬 더 높은,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더 높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초저가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은 뭐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 찾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. 더불어서 또 저렴한 물건을 찾고 싶어서 중국산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좀 품질이 좀 보장이 되고 또 비교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좀 더 선호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? 와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데? 네. 월간 활성 이용자 수니까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거고 그렇죠. 매달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2천만 명인 거죠. 액티브 활성대인. 또 하나 제가 이제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제품이 뭐 북한 찬양하는 제품 뭐
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? 아, 네. 이것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.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 북한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떴었습니다. 지금 오늘 방송 녹화 이전에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일단 뜨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저렇게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 티셔츠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뭐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화한 상품,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입니다. 또는 월북을 종용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긴 상품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10대 청소년들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재미 삼아 살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이건 뭐야 이러면서. 예. 그리고 또 이런 플랫폼 이용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거잖아요. 네. 이거는 확실한 겁니까?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? 이 내용이 일단 그 4월 25일에 한 시민단체가 알리와 테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진 내용들인데요.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내용입니다.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되어 있는데요. 뭐 알리라든가 이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. 정부도 올해 초부터 알리 그리고 테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. 뭐 올 상반기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라거나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예. 온라인 쇼핑몰, 온라인 플랫폼 중국계 이렇게 들어와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. 그럼 무슨 뭐 실효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뭔가 조언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그 양국 간에 좀 지금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구매 한도라든지 구매 금액 이런 것들 좀 다릅니다. 중국은 중국인들이 직구,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죠. 우리의 화장품을 중국인들이 사는 거니까. 그걸 보면 이게 구매 금액이 1년 내에 한 26,000위안,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못 삽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지금 150불 정도니까 우리는 7천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150불씩 360여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좀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산업의 생태계 부분들에서는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접근 방법에서 이 정부가 다 막아준다고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생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알리와 테무만 이야기했지만 곧 들어오게 될 틱톡 샵은 또 다른 플랫폼이거든요. 이건 또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아모레 같은 경우는 틱톡 샵에 미국에 입점해 있거든요. 미국인 대상으로 해서 아모레가 또 팔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 전환도 좀 필요하고 있어요. 생존을 위한.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현명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CS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알리는 하지만 테무는 아직 힘들 거기 때문에 자꾸 괴롭히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애들이 자꾸 지금 더 조금 이제 친화적으로 소비 진화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넘기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지금은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걸 하셔가지고 이것을 더 강력하게 이슈화 시키는 게 소비자분들한테는 더 그게 혜택으로 돌아간다. 네. 많이 괴롭혀야 되는 거군요. 네. 오리나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산업 아무래도 유통 쪽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파편화 소비랑 더불어서 최근에 상품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기 있는 주기들 그리고 소비하는 이제 그 횟수나 이런 것들도 Z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싸니까 그리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90년대만 해도 화장품은 중고가 제품이었거든요. 백화점에 가야지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요새는 뭐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을 초등학생도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도 이 소비를 받아내는 입장에서 빠르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SNS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재미있고 유행을 잘 타는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소비가 좀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최근에 팝업 스토어가 유행하는 것도 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런 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좀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물품을 이제 시커머스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
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49개국에 이미 진출해 있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다들 자기 언어로 후기를 남긴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번역기도 다 거기 누르면은 바로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은 뭐 사실 싸고 또 우리나라에 빨리 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어쨌든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업체들에서 구매하는 건 뭐 그냥 품질도 안 좋고 뭐 올지 말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식의 인식들이었다면 최근에 좀 언론의 이슈도 많이 되고 하면서 바뀌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이 이거를 택할인을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. 결국 중국에서 와서 택할인을 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이걸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함께했습니다.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인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